자,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는 상황 판단, 상황 판단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군에서 실제 상황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상황을 제시해서 지원자의 행동과 그리고 조직군에서 요구되는 행동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군 생활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조치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잘못 조치가 되면 또 징계를 먹을 수 있고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을 잘 미리 지원자들로 하여금 이제 익숙하지 않도록 잘 익숙해지도록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 과목의 주요 핵심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의 평가 기호하고 군사 기초 지식하고 군 조직의 특성하고 군 리더십 그리고 간부로서 갖춰야 할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 그리고 취재 유형 분석을 통해서 이 시간을 가르칠 거고요. 간단하게 불필요한 부분은 제끼고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노란 색깔 보시면은 이 과목에서는 이제 M이랑 L이라는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장 할 것 같은 행동과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OMR 카드에 M이랑 L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M이 뭐고 L이 뭔지를 또 다음번 챕터에서 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역량을 행동으로 어떻게 표출해야 되는 건데요. 각 군마다 좀 달라요. 육군 쪽이나 해군 쪽이나 또 공군 쪽이나 또 조치 방법이 다르고 부대마다 위치마다 또 그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염려해 주시고 좀 다르다는 거, 군별로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쉽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육군은 보통 영토를 수호하고요. 공군은 영공을 수호하고 또 해군은 영해를 수호하고요. 해병대는 영토와 영해 사이를 내륙 상륙작전, 내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령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좀 조치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좀 설명드리면, 자, 여기 파트가 있는데요. 당신은 소대장이다. 그리고 어느 날 A 하사가 명령을 하였는데 A 하사가 부당하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서부터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이제 지휘 체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군의 지휘 체계는 병으로 봤을 때는 훈련병부터 시작해서 2등병, 1병, 3병, 병장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간부국들이 있는데 간부 부분들은 보사관, 영어는 넌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피셜, 장교, 부사관하고 장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특이하게 준사관이라는 계급이 있고요. 그래서 부사관의 계급에서는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장교 계급에서는 소위, 중위, 대위가 있고 이 소위와 중위와 대위분들은 이제 위관 장교라고 합니다. 자, 말똥 모양이 되어 있는 부분이 소명부터 시작을 하시는데요. 자, 두 개는 중명이고요. 세 개는 대명. 자, 요 부분들을 영관 장교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있지만 위관과 영관과 그리고 장성급들이 있어요. 장성은 별 하나를 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 두 개를 소장이라고 하고요. 별 세 개를 중장이라고 하고 별 네 개를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 다섯 개를 준장, 소장, 중장 그리고 대장 그 위에를 원수라고 하는데 암묵적으로는 이제 저희 실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이 원수 계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는데 원수 계급은 병력에 따라서 저기 미국이라든지 뭐 태평양에서 이렇게 그 선진국들에서 병력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5스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병력에 따라서
그 원수 칭호를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뭐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지인분들 중에 있거든요. 그분 아들이 저하고 친해서,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 별 5개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수랑 계급으로 좀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리고 뭐가 있죠? 원수 계급이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 판단에서 과목에서 나오는 영역은 이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에서 초임 장교가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래서 군 안에서 그건 차근차근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하사와 소위의 관계, 그리고 중사와 중위와의 관계, 대위와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에 대해서 상황을 나오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조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본인이 내가 하사로 갔을 때, 내가 소위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보고, 상황 판단 과목은 현재 군 시험에서 면접에서 상황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상황 판단의 전체적인 개념과 기초 지식을 알고 다음 시간에는 면접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을 틀어보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관련돼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서 이제 상황 판단에 점수가 매겨지고요. 그리고 또 면접에서도 또 상황 판단 과목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전문 지식을 잘 설명하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M이 있고 L이 있는데요.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을 M으로 표기하고요.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것을 L로 표기합니다. 여기는 점수대가 두 과목, 그 두 개를 모두 일치시키는 것을 플러스 2점으로 치고요. 한 개만 일치시키는 것을 플러스 1이라고 하고, 한 개 역으로 선택하는 것을 플러스 1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모두 역으로 취할 때는 마이너스 2점, 그리고 두 개 다 다른 대항을 선택할 때는 빵점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기 힘들어서 제가 뭐 기무사 쪽에 전화를 해봐서 좀 알아본 결과, 이 부분들은 인성과 군에 부적합한지 그런 판단 점수를 보고 그런 이 점수가 만약에 위급하면 군으로 등용을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쓰인다고는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OMR 카드 보고 M이랑 L로 보고 놀라지 마시라는 거. 가장 할 것 같은 행동과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아셔야 된다는 거. 이 점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목은 항공주상항이든 부상항이든 엄청나게 높은 점수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들어가셔야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판단이 이런 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평가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을 넘지 않고 1분 안에 풀어야지 15분 정도 걸리고, 마킹하는 시간 5분 정도로 해서 충분히 읽어보고 푸실 수 있는 그 상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과목에 비해서 시간을 많이 주냐? 왜냐면 경험을 안 해봤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요소가 평가 시간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군에 들어가면 부상학교나 이제 상한학교를 들어가시면 군사 기초 지식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국민은 군대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고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를 한다. 이게 부산학교를 들어가거나 상한학교 들어가면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주상한 분들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군인이 되실 거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좋을 것 같아서, 국군의 이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국군의 이념이라고 주관식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보고 계셨다가 들어가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군사 기초 시험이 있거든요. 그걸 좀 고시점을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를 수호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한다.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죠. 국군의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요. 자, 그 군대에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군은 부사관, 병, 부사관, 장교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표는 피라미드형은 육군 쪽입니다. 그리고 공군 쪽은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그 계급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해군은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왜 이렇게 됐냐면 이제 공군에 높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공군인들은 엘리트가 많아서 고득점자가 많아요. 토익에 고득점자도 많기 때문에 분포도가 이렇게 항아리형대로 되어 있고 정말 원하는 사람들은 진급을 계속 시켜줄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 학사자교를 가면 소령으로 전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육군은 거의 꿈을 못 꾸거든요. 왜냐면 육군 쪽은 대위만 올라가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병력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보병자교를 있어 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치열했어요. 한 100명 중에 2명 진급하나? 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공군은 그냥 바로 진급을 하더라고요. 소련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이 부분이 육군하고 공군하고 좀 다르지만 어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군은 들어가기 전부터 스펙이 갖춰져 있는 상태라서 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다. 육군은 좀 그건 미흡하지만 군의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진급을 시켜주겠다는 의도 자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교는 한 회사의 기획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기획에 맞춰서 그 병력들과 그 부상관들과 병력들을 잘 연치위해서 올바른 그 기획에 대해서 그 기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의 건물을 짓는다고 치면 그거에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재로 옮길 수 있는 병력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시 병력들이 이끌고 이제 그렇게 모형을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을 공병이라고 하긴 하는데 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병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병과에 대한 설명도 차근차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장교는 이제 군대의 기간이다. 제가 시험을 한 10년 전에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시험을 봤어요. 군대는 기간이다. 그리고 국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대화와 심신을 어떻게 하죠? 수련하고 그리고 노력, 처살 공명준대하고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구비한 사람이다.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장교를 나왔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들어가 있을 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요. 네, 예병 장교도 좋습니다. 네, 현역 장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저 부상한 분들도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부대에 굉장히 오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고 직무를 직무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 직무라는 것은 내가 해당 업무에 대해서 뭔가 지시를 했을 때 바로바로 이제 뭐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들어갈지를 좀 알고 있는 직무에 정통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설상소범하면서 병사들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명령을 이해를 하고 또 그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고 그리고 병사의 신상 파악을 해서 선도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야 합니다. 군에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보통 안 하고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부상한 분들은 부상에 들어가실 분들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리고 선후배들한테 좀 많이 받아야 되고요. 정보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도 잘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여야 되고 직무에 정통하면 부상하는 진급이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에 정통하는 거 그리고 또 설설설렁하면 소문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사람 진급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인사장교도 귀에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초임일 때 지금 진짜 열심히 하네. 그럼 상을 챙겨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병사와 장교를 2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고 수행하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짐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고 사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그리고 맡은 바의 임무 완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병행생활 행동강령이라고 해서 병력들이 보는 부분인데요. 부대장을 제외한 병사호마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예, 병사들은 항상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점호 때마다 계속 합니다. 그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는 건데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군사 기초 지식에서 이제 지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육군 편제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전방에서는 삼각 편제로 되어 있고요. 후방은 사각 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각 편제가 뭐냐면 자, 분대가 3개가 있고 소대장이 지휘를 합니다. 자, 후방에는 왜 분대가 하나가 더 있냐면 자, 왜 하나가 더 있을까요? 자, 병력을 앞에다가 다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있으면 병력을 앞에다가 다 배치는 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 충원되지는 않지만 거의 80% 정도가 병력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저기 포가 많잖아요. 폭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다 전멸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지역보다는 후방 지역에 병력들을 많이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또 병력의 공고도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부대마다 좀 그 지휘관의 판단하에서 내 병력은 이만큼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인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서 병력을 충원받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저가 이제 상급부대에 있어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높으신 분들을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한테 지금 예비역 처음에 들어오는 초임 장교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초임 부사관들, 초임 장교들한테 도움이 되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휘 구조에서 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 그 지휘 구조에서 가장 밑에 있는 단계는 분대입니다. 네, 적으실 건 적으셔도 돼요. 분대입니다. 자, 분대장은 계급이 병장입니다. 병장. 근데 보통은 병장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상병들이 이 분대를 분대의 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되겠죠. 자, 소대장은 말 그대로 분대가 3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대는요. 소대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대대는요. 자, 중대가 3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자, 대대 위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와요.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모르죠. 대대가 뭔지 분대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시험을 풀거나 문제를 풀거나 하면은 분대가 뭔지 중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왜 시험에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제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자, 대대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다 적어주세요. 꼭. 자, 숙제입니다. 자, 연대. 대대 위에는 연대입니다. 육군 쪽 편제로 갔을 때는 연대 위에 바로 사단이에요. 원래 여단이 맞거든요. 그래서 대대 위에 연대 적어주세요. 연대 위에 여단, 여단 위에 사단, 사단 위에 군단, 군단 위에 군사령부, 군사령부 위에 뭐가 있을까요? 각 군의 본부들이 있겠죠. 육군 본부, 공군 본부, 해군 본부 이렇게 있겠죠. 본부 위에 뭐가 있을까요? 합참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합참. 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던 학생분들은 잘 모르실 경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육군 참모총장이 서열로 봤을 때 합참 의장이 서열이 높을까요? 그 육군 참모총장이 서열이 높을까요? 같은 포스타예요. 네, 그 육군 참모총장이 높은 게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 바로 위에 합참 의장이 더 높습니다. 서열로 봤을 때. 그리고 합참 의장 위에 또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적어주세요. 네,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방부.
국방부의 장을 뭐라고 하죠? 국방부 장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예비역이 아니고 앞으로 가셔야 되는 초임 경유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 때 들어갔을 때 이런 학원도 없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막 혼나면서 배웠는데 미리 알고 들어가면 조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자, 상황 판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혼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군대 다녀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지휘관이 있는데, 지휘관은 지휘권이 있습니다. 지휘권은 명령, 포상, 징계의 권한이 있는데요. 자, 명령은 부인들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거 있죠? 그리고 포상은 뭐예요? 상을 주는 거예요, 상. 자, 포상이라는 거는 휴가권을 주는 거예요. 너 잘했으니까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 그러면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의 휴가를 준다. 휴가권을 주는 거고요. 징계 권한이에요. 이제 잘한 것도 있지만 너 왜 이렇게 생활과정이 하는데 안 했어? 맞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징계 권한이 있는데, 이 지휘관은 지휘자들하고 좀 다르게 권한이 막강합니다. 지휘권, 명령, 포상, 징계 권한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지휘관은 명령이나 포상, 징계 권한이 다 들어있는 지휘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휘관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참모라고 그러는지가 중요한데요. 이거 다음에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지휘관은 부대를 통솔하고 어떻게 하죠? 부대의 지휘 관리 및 훈련과 부대의 그 성패를 책임지고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서 부여된 임무 완성을 하고요. 부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도 감독하면서 부대의 복지 향상에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저도 학원 원장으로 있지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학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그 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예비역 신분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본부에 보내는 게 제 평생의 임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휘관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나 책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관분들이 휴가를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리 심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중대장이 그걸 맡게 됩니다. 부중대장은 소대장 중에서 가장 그 오래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임 소대장이라고 하는데, 선임 소대장이 보통 이제 그 부중대장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휘관이 있고 대위급, 보통 지휘관은 대위급입니다. 근데 육군 쪽은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위이면서 지휘관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본부 중대장이라는 사람은 중대장인데 소위 권한, 원래 편제로 봤을 때는 대위 보직이지만 소위 처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 동기들이 이제 편제에 맞춰서 딱딱딱 들어가면 좋지만 지원자에 인해서 그 중위 보직이나 대위 보직으로 바로 다이렉트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중위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다, 대위의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 학력이고 석사를 나왔고, 그리고 이 정도 학력이 되면 중위 보직, 대위 보직을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인사과정 바로 간 케이스들이 있어요. 본부중대장을 간 케이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 소대장은 이제 중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소대를 지휘하고 통솔하고 소대의 교육훈련 및 전투 준비를 하고 소대원들의 군기를 훈련시키고 단결 동호를 하면서 사진 제작을 하고 부하를 신상 파악을 해요. 그리고 애로사항 조치 및 그 경영 생활 지도 및 그 감독
장비의 물자 상태를 항상 가용하게끔, 전투가 가용하게끔 만들고요.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 강의 안 듣는 사람은 제가 자료 안 줄 거예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줄 거고, 듣지 않은 사람은 안 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뚫려봐야지 눈물 나겠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자, 부소대장은 소대장이 있으면 소대장을 보조할 수 있는 부소대장이 있습니다. 부소대장은 소대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것, 소대장을 보조하는 것, 소대장이 유고시에 대리 임무 수행을 하는 것, 병 기본 훈련 및 쭉 업무들이 쭉 많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대장은 보통 상병에서 병장들이 하는데, 병장들이 이제 내일 모레 갈 사람들이라서 보통 상병이 받습니다. 어느 부대 같은데 보시면 1병이 바로 이렇게 분대장에서 분대에서 가장 높은 서열로 갑니다. 근데 에피소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막 졸리시고 막 이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그 병장이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분대장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분대장이 만약에 그 병장이 먼저 전역을 하니까 분대장을 먼저 달았어요. 1병이요. 그럼 계급상으로는 병장이 더 높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죠? 1병이 가 있다면 1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분대장은 뭐로 보냐면 지휘자로 봅니다. 지휘자. 자, 지휘자가 아닌 사람은 지휘를 할 수가 없어요. 병장이건 상병이건 지휘 권한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육군의 특이한 풍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막 계급별로 나눠놨다고 하는데, 요즘엔 또 다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1병이면 1병, 2등병 2등병, 3병이면 3병, 병장이면 병장대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또 제도를 해보다 보니까 어차피 거기 들어가도 1호봉, 2호봉, 3호봉이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에 맞춰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다. 그런 점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제대 규모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휘관은 대위급 보직입니다. 근데 제가 예외가 뭐라고 했죠? 본부중대장. 그래서 본부중대장이라는 글이 나오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휘관이다. 자, 지휘관은 무슨 권한이 있다고요? 인사권한, 포상권한, 징계권한이 있다. 맞죠? 네. 여기까지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 근무도 알면 좋고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거기 가서 배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위관장교랑 아까 말씀드렸던 연관장교랑 장성급 정도의 부분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전에 19년도에 되어 있는데 2000년도 넘어오면서 1군과 3군이 통합이 됐습니다. 1군과 3군이 통합이 되면서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으로 바뀌었고요. 해군은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이제 공군은 위아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